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시장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한국 시장이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일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탐탁치 않아요. 지표들 뭐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남아 있고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4개 지수 S&P 500, 다우, 나스닥, 러셀 2000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빅스 지표도 5%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가 잘 안 빠져요. 104선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신흥국 시장들이 그렇게 힘을 쓰기가 어렵죠. 자, 섹터 맵을 보시면 아마존이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고요. 헬스케어 쪽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업종별로 뭐 뚜렷한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종목들의 개인기로서 지수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아마존은 지금 6%대 상승이 나왔는데 호실적 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텔이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실적보다는 감원이죠. 전체 임직원의 15% 정도를 감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향을 가지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할로자임이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중소형 헬스케어 쪽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MS라든지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 줄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장 마감 이후에 한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인텔은 다우지수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저 결정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8일 날 아마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리 매수하려는 수급들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의 질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지수는 올랐는데 이렇게 상승 종목이 더 많지 않았다는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잡았던 것은 그거죠. 고용이 안 좋아. 그죠? 고용이 일정 부분 쇼크가 나와. 쇼크가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고용 지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22만 3천 건이었어. 그리고 예상치는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왔다? 1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완전 쇼크죠.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예상치 대비해서. 그래서 요 영향들은 그러니까 예상치도 그걸 반영을 했어요. 보잉의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케인 두 개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실업률 보시면은 실업률이 4.1%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똑같은데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경활률 때문이에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얘가 높아지면 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겠지. 그런데 얘가 이제 빠졌어.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단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활률이 빠지는 것은 외국인들의 경활률 감소한 영향이 7월 이후에 계속 나오면서 경활률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지면 실업률 상방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크게 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고용지표 쇼크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순간적으로 장대 음봉으로 팍 빠졌어요. 그래서 4.2%대 초반까지 내려왔었는데 곧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4.4%대까지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V자로 땡겨버린 거야. 국채금리가.
그것은 일단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 실업률에 상당히 막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지표 쇼크가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봐야 돼요. 근로시간이 그대로였어. 그대로였는데 뭐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근로시간, 그러니까 고용이 좋지 않아.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어. 고용 둔화가 되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실업률이 상승을 하든지, 실업률 상승, 혹은 임금이 하락해야 돼. 그죠? 근로시간, 시간도 하락해야 돼.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고용이 여전히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국채가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고 나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마켓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반등을 했어요. 그죠? 47.8이었는데 요게 반등을 했어. 그런데 ISM 구매 지수는 제조업 PMI 지표는 46.5야. 예상치보다 더 낮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조업이 여전히 좋지 않아. 여전히. 그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된 조정의 여파가 어디에서 시작됐다?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제조업 지표가 너무 안 좋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 지표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저는 조만간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경험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1개월 정도 후에 제조업 지표가 상방으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뭐가 있다?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그죠? 대선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조업 쪽에서 적극적인 투자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요것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보세요. 금리가 내려왔어. 고용지표 때문에 내려왔는데 요게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어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좋지는 않아. 그죠? 분위기가 썩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 증시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외신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요 단기금리거든요. SFR. 그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콜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짜리 요 콜금리, 초단기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4.82, 4.81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게 4.90까지 올라갔어. 그죠? 그 다음에 퍼센타일로 보면은 5%를 넘어 버렸네. 그래서 SOFR 요 금리가 튄다는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그것은 약간 오바해서 해석한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월말 되면은 항상 요 SOFR 금리가 조금씩 튀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지지율, 당선 확률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확 튀어버렸어요. 10% 이상이 튀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여론조사 한두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해리스가 올라가고 트럼프는 빠졌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급락.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분위기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사전투표 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의 뭐 출구조사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12%에서 많게는 28%대까지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외교에 있어서는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돼가지고 이게 결과가 11월 6일 날 오전에 대충 나오거든요. 11월 6일 날, 그러니까 11월 5일에 내일 이제 선거가 되고 11월 6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1월 6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빨리 나오는 게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박빙이다. 0.5% 아니면 1% 지지율 격차가 요거밖에 안 난다. 그러면 재검표를 들어가거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부 주들에서는. 근데 이 재검표에 들어가면 불확실성들이 뒤로 미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 개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지표 개선들이 뒤로 밀리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빨리. 자, 그래서 지난주 내내 우리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를 보시면 계속 매도예요. 그죠? 계속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는데도 밀렸다라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버티고 지수가 빠졌어. 지수가 이렇게 수렴했다가 밑으로 터져버렸잖아요. 빠졌으면 다른 종목들은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반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1월 달이 코스피 시장 제일 좋은 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다가 한 달 넘게 지금 조정을 받는 요 조정 구간들이야. 그러니까 경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들은 한 달 이상 가면 결국에는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부터는 분위기 반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금을 빠질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소진을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정혜원 방송에서도 일요일날 저녁에 길게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죠. 경기 사이클로 보면 지금 경기는 좋아요. 그죠?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는 나쁘지 않아. 근데 한국의 경기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25년 어느 순간에는 지수가 한번 크게 꺾이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어디냐? 연초냐? 아니면 이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어디냐? 아니면 3분기냐? 4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사이클 아니면 파동 사이클로 보면 파동 순환 주기로 보면 이게 3분기 이상까지 우리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연초에 빠지느냐. 연초에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리스크가 하나 있죠. 1월 달에 리스크. 그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 여기까지 가느냐. 요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저랑 같이 보조를 맞추셔야 되는데 요것은 제가 정의원 라이브 강의 아니면 텔레그램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료 텔레그램 방 있어요. 요거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그 자세한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